7. 아빠의 잘못된 사랑과 딥스. 다음 목요일 딥스가 상담소에 왔을 때 그는 나에게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나보다 먼저 놀이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딥스는 놀이방에 들어서서 곧 인형집으로 갔다. 달라졌어요. 물건들이 변했어요. 아마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나 보구나. 그런가 봐요. 딥스는 대답하고 모래밭 안을 휘휘 둘러보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놓고 간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그것도 다른 아이들이 갖고 논 모양이구나. 그런가 봐요. 딥스는 말하다가 방 한가운데 서서 우두커니 섰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였다. 타이프 소리가 들려와요. 누가 타이프를 치는 모양이에요. 타이프로 편지를 쓰는가 봐요. 그래, 나도 들리는데. 딥스는 무언가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을 때는 본심을 가리려고 하는 듯한 버릇이 있었다. 딥스는 분명히 자기가 남겨놓고 간 그대로 장난감들이 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었다. 분명히 딥스는 지난주 집에 가기 전에 장난감들을 옮기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나 약속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해주지 않았었다.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은 일부러 피했었다. 모든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안정된 것이 없으며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 딥스는 쉴 새 없이 변하는 세계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이젠 이러한 세상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누가 확신을 시켜 주어서도 안 되고 장황한 설명이나 변명을 늘어 놓아서도 안 되며 말로만 대신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 많은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의 능력을 딥스는 지금 혼자 힘으로 길러나가야 하는 것이다. 딥스는 모래밭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서 평평해진 모래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장난감 병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작은 오리는 어디 있어요? 딥스가 물었다. 모래 언덕 위에 올려놓았던 작은 오리 말이니? 딥스는 눈을 들어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화를 내며 물었다. 그래요. 내 오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두고 간 대로 오리가 있지 않다는 말이니? 나는 상황을 요약해서 말해주려고 노력하였다. 되도록이면 내 말을 듣고 딥스가 천천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딥스는 내 곁으로 오더니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강하게 물었다. 맞아요. 왜 그랬죠? 내 생각에는 내가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한 것 같으니. 몰라요. 난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꼭 그렇게 안 되게 해야만 했어요. 이제 내가 질문을 할 차례였다. 왜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너한테 약속했니? 딥스는 마루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거의 꺼지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만
넌 내가 그렇게 해주길 바랐단 말이지? 네. 나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길 원했어요. 딥스는 가만히 대답했다. 다른 아이들도 여기에 와서 장난감을 갖고 논단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내 오리를 옮겨 놓았을 거야. 그리고 내 무덤도요. 내 작은 오리는 무덤 꼭대기에 서 있었어요. 나도 알아. 그리고 지금 내 모래 무덤도 없어졌어. 그렇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넌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나고 실망이 된단 말이지. 딥스는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딥스는 나를 쳐다보았고 나 역시 딥스를 쳐다보았다. 이 순간에 딥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래 무덤이나 그 작은 플라스틱 오리가 아니라 실상은 지난주에 그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딥스가 지녔던 안정감이라든지 만족감 같은 것이었다. 구체적인 심볼들이 사라진 지금 딥스는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안에 신뢰감이 생기게 되기를 나는 바랐다.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해도,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해도, 만일 우리의 마음에 늘 자신감을 지니기만 한다면 결코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랬다. 딥스는 모래밭 가장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아서 흩어진 작은 인형들을 집어서 비슷한 모양끼리 분리해 놓았다. 그러더니 몸을 일으켜 내 연필을 집어들고는 구부러진 동물 받침에 구멍을 뚫으려고 했다. 연필 끝이 부러졌다. 보셔요, 연필이 부러졌어요. 딥스는 나에게 연필을 건네주었다. 왜 이러는 걸까? 딥스야, 내가 가서 연필을 깎아올게. 곧 돌아올 테니까 여기 있어. 나는 연필을 받아들고 방을 나왔다.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아이의 행동을 연구할 때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질 때 늘 사용하는 이 놀이방 한쪽에는 아주 큰 거울 벽이 있는데 이것을 일방경, one-way mirror로 놀이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울로 보이는 것이다. 이 일방경 뒤편은 불을 어둡게 해놓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훈련 관찰자들이 두 서너 명 앉아서 관찰하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아동의 행동을 기록하기도 한다. 나중에 녹음 테이프는 다시 상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래프 용지에 관찰한 기록과 시간, 놀이치료 담당자의 행동 기록과 비교 검토하여 상세하게 남겨놓는다. 이러한 것은 연구 자료로서 사용하기도 하고 전문직을 훈련하는 이론으로서 박사학위 과정의 세미나용 토의 자료 등으로 사용한다. 관찰된 아동의 이름이나 가족 상황 등을 연구 자료로 사용할 때는 가명을 쓰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마련이다. 놀이치료에서 문제가 되는 한 아이마다의 심리적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은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아닌 때가 많다. 연필을 깎으려고 나는 방을 잠시 비웠지만 거울 뒤의 관찰자들은 계속 딥스의 일거일동에 주시하고 있었다. 딥스는 삽을 집어들어 모래를 파기 시작하면서 혼잣말을 했다. 자, 모래야, 넌 여기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놔둘 줄 아니? 그리고 동물들하고 인형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맛을 보여줄 테야. 나는 너희들을 파낼 거야. 그리고 찾아낼 거야. 내가 묻어놓은 그 남자를 찾을 거야. 찾을 때까지 파고 또 팔 거야. 딥스는 잽싸게 모래를 파헤치더니 마침내 묻었던 병정 중 하나를 찾아내었다. 여기 있구나. 이번엔 꼭 혼내줄 거야, 이 싸움쟁이야. 넌 뻣뻣하게 서 있는 낡은 철책 같아.
난 너를 여기로 거꾸로 박아 놓을 테야. 난 너를 모래 속에 처박아 놓을 테야. 딥스는 그 병정의 머리를 거꾸로 든 채로 모래에 파묻어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손을 마주 비벼 모래를 떨어내고 빙그레 웃다가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목소리조차 변하여 딥스야, 내 모자하고 코트를 벗어라. 여긴 좀 추운데 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전과 달리 기쁘고 즐거운 억양이었다. 그때 내가 깎은 연필을 들고서 방으로 들어섰다. 여긴 추워요. 내 코트를 벗을까요? 글쎄, 여긴 좀 추운걸? 오늘은 내 코트를 그냥 입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스팀을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딥스는 라디에이터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만지더니 이 라디에이터가 차가운데요? 라고 말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이것을 틀어 놓을게요. 딥스는 라디에이터 손잡이를 틀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을 틀어 놓으면 여기가 따뜻해질 것 같으니? 네, 만일 지하실에서 불을 떼고 있으면 말이에요. 지하실에 불이 있다고? 보일러 속에 지하실엔 보일러가 있고 거기에 불을 떼잖아요. 딥스는 대답했다. 오호라. 그런데 오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고치고 있는 중이란다. 어디가 고장인데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대답하자 딥스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선생님,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라고 말했다. 알아낼 수 있다고? 어떻게? 지하실에 내려가서 조금만 서성거리면 돼요. 제일 가까우면서도 이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서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돼요. 딥스는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정말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셔요? 딥스야, 사실은 난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 그렇게 하면 재미난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까지 딥스가 이런 방법으로 즉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방해하지 않고 서성거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워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다. 딥스는 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텅텅 비어 있는데요. 그렇단다. 이제 딥스는 자기가 관찰하는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오늘은 너무 추워서 덧바지를 벗지 못하겠어요. 내 생각에도 그것이 좋을 것 같다. 보일러는 아마 지난 목요일에 처음 고장난 것이 틀림없어요. 라고 딥스가 말하기에 나는 그것이 정말일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동의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그랬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딥스는 되물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난 보일러에 대해선 잘 모른단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방이 추워질 때만 안단 말이죠. 딥스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 나는 이 방이 웬만큼 따뜻한 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단다. 방이 추워지면 그때 비로소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고장난 것을 아셨지요? 그렇지. 추우니까 알았지. 나는 딥스의 말에 찬성을 해주었다. 딥스는 책상 있는 곳으로 가서 우유병을 집어들고 빨기 시작했다. 우유병을 빨다가는 나에게 말하였다. 선생님은 오늘 고무 더신을 안 신으셨네요. 그래. 오늘은 고무 더신을 이 방에 신고 들어오지 않았어. 잘 아셨어요. 딥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를 방 한구석에 있는 삼면이 간막으로 둘러싸인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이 삼면을 둘러싼 칸막이의 가운데 벽은 위쪽으로
네모난 창이 뚫려 있고 커튼이 쳐 있어서 인형극장으로 쓰이는 것이었다. 딥스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커튼을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텅 비었네요 하였다. 그는 다시 의자를 싱크대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기어올라 싱크대 위쪽 높이 달려있는 찬장을 들여다보고는 이것도 텅 비었네 하였다. 높은 곳에 있는 찬장엔 아무것도 없단다고 말해주었지만 딥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찬장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의자를 저쪽으로 다시 밀어놓고는 싱크대 아래쪽에 있는 문을 열고 물을 틀어놓았다. 그리고는 우유병에 물을 담았다가 다시 쏟아놓고 젖꼭지는 따로 책상 위에 놔둔 다음 문을 잠갔다. 그리고 총을 집어들어 모래를 잔뜩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겨 모래를 총알처럼 쏘려고 했지만 줄줄이 흘러내려 마루 위에 쏟아질 뿐 시원스럽게 나가질 않았다. 딥스는 모래반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모래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딥스는 중얼거렸다. 글쎄,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응수해주자 딥스는 모래밭 가장자리에 흩어진 모래를 쓸어내리면서 흩어진 장난감 동물들을 집어들고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탉은 꽃기요 하고 울고요. 수탉은 암탉이 알을 낳는 동안에도 운대요. 여기 오리 2마리는 수영을 하고 있어요. 보셔요. 이젠 이 오리들이 자기의 연못을 갖고 있어요. 작긴 하지만. 작은 오리는 기뻐서 꽥꽥거리고 큰 오리도 꽥꽥거려요. 이 오리들은 작지만 편안한 연못에서 사이좋게 헤엄을 치고 있어요. 여기엔 토끼도 2마리, 강아지도 2마리, 소도 2마리, 말도 2마리, 고양이도 2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모두 짝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걸요? 아주 좋은데요. 딥스는 장난감 병정들을 넣어두는 빈 상자를 끌고 왔다. 이 상자는 싸움하는 사람들을 모두 묻어놓는 곳인데 뚜껑을 아주 단단히 닫아놨어요. 딥스는 엉금엉금 기어서 모래밭 저쪽에 있는 인형집으로 가 집을 한 바퀴 빙 돌았다. 이 집엔 사람은 살지 않고 고양이하고 토끼만 살아요. 고양이도 1마리, 토끼도 1마리만요. 마시멜로우는 우리 학교의 토끼 이름인데 교실 한 구석에 큰 토끼장 속에 넣어 놓았어요. 가끔 우리가 내놔주면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생각도 하곤 해요. 딥스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야기하였다. 고양이하고 토끼하고 이 집에 함께 산단 말이지. 그리고 마시멜로우는 토끼의 이름이고 이 집에 고양이랑 살고 있는 토끼가 아니라 학교에서 기르는 토끼 이름이에요. 학교에 있는 토끼 이름이 마시멜로우인데 아주 크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처럼요. 이 장난감 토끼처럼요. 이걸 보니까 학교에 있는 토끼가 생각난 거예요. 딥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알겠다. 학교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 이야기로구나. 우리 속에 있는 토끼예요. 가끔 우리들은 토끼를 밖에 내놓아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땐 내가 토끼를 밖에 내놔줘요. 딥스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갑자기 나는 딥스를 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 물론 딥스의 어머니가 딥스의 놀이치료를 허락하는 서신을 보냈을 때 즉시 학교에 통고하였었다. 그리고 그 유치원 원장에게 딥스를 어머니가 데려오면 아동 상담소에서 만날 예정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놀이치료에 딥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는지의 자체도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두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학교에서 딥스에 관해 다시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전화를 걸어 달라고 이야기해 두었으며 딥스를 관찰하거나 문제를 파악했을 경우 서로 의논하자고 요청해 놓았었다. 학교에서 딥스의 생활을 자발적으로 내버려 두게 하였던 이유는 내가 이러한 것을 관찰해 달라고 해서 관찰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나는 딥스의 놀이치료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딥스의 어머니가 딥스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내 상식으로는 딥스의 부모들만이 놀이치료에 관해 토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에 관한 상담 내용은 부모의 서명으로 쓰여진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딥스가 학교에서 기르는 토끼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퍽 흥미로웠다. 딥스가 비록 유치원 아이들과 활발하게 어울려 놀지는 않는다 해도 여기저기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사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결론을 추리해 내기에 충분하였다. 요즘 딥스가 학교나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퍽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집안 식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도 딥스가 놀이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즉 딥스와 나와의 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과정을 그대로 실행할 예정이다. 딥스가 세계를 알아내려는 현재의 노력, 딥스가 맺는 인간관계, 느낌, 점점 드러나는 개념,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론, 추리 과정, 사고하는 태도들이 더 중요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판단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딥스가 토끼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서 남몰래 우리 문을 열어주는 것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딥스는 동물들을 놓아둔 주위에 골판지로 만든 울타리를 둘러세우며 난 이 울타리에 문을 만들 거예요 하고 울타리의 한 부분을 자르고 구부려서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동물들은 언제든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겠구나. 딥스는 울타리를 만들고 남은 부스러기 중에 여러 모양들을 쳐들어서 조심스럽게 유심히 살펴보더니 내게 보이면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건 글쎄 이건 아무것도 아닌 조각이에요. 이게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